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문 대행이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 이렇게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 권한을 남용해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방청석에서 야유, 비웃음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했을 때도 문 대행이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이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 이 단 한마디 했다며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재판 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증언 거부 안 하고 증언했잖아요. 윤 대통령 측 설득에 의해서. 그래놓고 이제 뒤에 와가지고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죠 지금 시비를 거둔 거고 저런 식으로 이제 헌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계속 흠집내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활용하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문영배 소장 대행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헌재를 항의 방문한 거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러면 저럴수록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마저 사법부마저 이제 불신하려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법치주의 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게 본인들에게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전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 본인이 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다투는 게 아니고 계속 내란이 아니다. 마치 형사재판에서 자기 변호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이걸 형사재판처럼 끌고 가겠다. 사실관계를 다 부정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증인 신청하고 근데 그 의도에 뭐 헌재가 말릴 것 같지는 않고 다른 하나는 헌법적으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게 이제 헌법상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위헌행위를 저질러 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저런 식의 이제 일종의 선동적인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저래야만 되는가. 게다가 지금 김영현 장관한테 다 미루고 있잖아요. 네. 마치 김영현이 내란수계고 자기는 거기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인 것처럼 대통령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란수계답지도 못한 것 같아요. 대단히 그야말로 요즘에 산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겁하고 비루하고 비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전적 또 이재명 대표 친분설 주장하며 재판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몇몇 의원은 헌법재판소까지 또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문 대행의 X 옛날 트위터죠.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팔로우하는 상당수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남양주시와 이제 경기도가 권한쟁의 심판을 벌였는데 문 대행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있는 경기도 쪽이 아니라 조광환 시장의 남양주 쪽 주장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것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란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장할 게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헌재를 흔들기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조급함도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위해서 또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가 법원입니다. 지금 서부지법에 사실 난동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불고 있고요. 국민들이 입은 상처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들이 입은 상처도 정말 큽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치유가 될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흔드는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다른 상처를 후벼 파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팩트체크도 안 되잖아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영배 대행이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모친상에 간 적도 없고 조의금도 낸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바로 나왔었거든요.
사실 팩트 확인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 그냥 이재명 대표랑 친할 것 같고 이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대행에 어떤 이런 성향을 믿지 못하겠고 그렇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 부분을 의심해보겠다라는 걸 한자락 깔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는 글쎄요, 저는 뭐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는 뭐 극렬 지지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정치인들이 말려야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이 진영 내에서 나오더라도 국민의 의원들이 거기까진 가지 말자. 적어도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면 이건 수긍하고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말려야 될 판에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주장한다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선 넘는 행위는 좀 내부적으로 좀 자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심판의 권위는 존중받아야죠. 심판은 경기의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자꾸 너무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불공정한 그 행위가 계속된다. 그랬을 때는 이 일을 당연히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 재판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김용현 장관 측에 이제 한 것은 마치 심판이 아니 반칙이 있으면 휘슬을 불든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반칙이면 옐로 카드를 내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반칙이 아니죠. 증언 거부권은 그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했더니 마치 심판이 너 좀 경기하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너 그러다가 내가 퇴장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선수가 받아들이고 심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헌재는 우리 사회 지금 최후의 보루인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의 성향이나 정치적인 지향과 관계없이 법리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두 가지 장면. 첫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인데요. 이것은 2인 체제가 적법하냐 아니면 이제 불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적의 과반이라는 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도 2번이나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대법원의 판결조차 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재판관 8명 중에 4명이 무려 4명이 이것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탄핵 인용에 이제 그 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국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겠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그것이 그 탄핵 사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150명 그 절차도 그렇고 그것이 타당한가를 가리는 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에 있어서. 그런데 그 사건 언제 판결될지도 몰라요. 아직 기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30여일 만에 40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곧 선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신뢰, 스스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그 시각에 대해서 큰 의문들을 남기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멘토인 심평 변호사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나 정황으로 미뤄서 문형배 재판관은 도저히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회피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면서 회피 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계속 재판에 참여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거죠. 네?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거죠. 우리 당에서 억지를 부린다. 우리 당에서 좀 과도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국힘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 모든 사태가 촉발이 된 게 예. 이재명 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예.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공직자에 대한 끊임없는 탄핵들, 대통령실에 대한 상당 정도의 예산 삭감들, 모든 부처의 예산 삭감들. 그래서 거의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여의도 입법 권력에 폭주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보면
근데 대통령께서 참지 못하고 폭발을 했지만 그건 동기에 관한 것이고 그 동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움이 분명히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안쓰러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비상계엄 절차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절차고 이게 지금 관련되는 장군들이나 경찰청장, 서울청장들 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이게 내란죄를 구성하는데도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내란죄 구성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 그다음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과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상황 배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입장 고려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이게 지금 김영현 장관이 우리 쪽 신문에는 응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 민주당 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뭐 어쨌든 국회 법사위 뭐 정청래 위원장에 있는 뭐 실질적으로 민주당 쪽이죠. 뭐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민주당이 거의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 측의 변호인들의 어떤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나 아니면 어떤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 그게 무슨 직권남용죄에 해당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법조인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해오지만 문영배 재판장이 해오는 발언을 법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건 법조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뭐 어쨌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댓글에 네.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도 문행배 대행 고발 뭐 억지라고 하질 않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정치 성향 대놓고 드러낸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라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게 문행배 대행이 X죠 트위터 그 SNS를 그 삭제해 버렸어요.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근데 과거에 많은 글들을 남겼었는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삭제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문행배 대행을 이제 친구로 팔로우를 했는데 또 언팔을 했어요. 팔로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아니,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거니까 네. 시비거리를 남기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보고요. 물론 뭐 그거 시비 건다 그래서 그게 시비거리가 될 리도 없지만 지금 워낙 비이성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기소가 됐잖아요. 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동일 사건으로 기소가 됐으니까 탄핵 심판 멈춰달라 이게 주장할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이제 헌재 재량 사항이어서 헌재가 안 받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주장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탄핵 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윤 대통령도 안 나오고 변호인들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헌재를 저렇게 흔들게 하는 게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거거든요. 불복에. 그래서 아예 탄핵 심판을 보이콧하면서 불복하겠다 어떤 결과도 헌재 입장에서는 안 나오면 걸석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인용이 될 텐데 불복하면서 지지자들을 또 선동하고 또 흔들게 하고 아예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윤석열 그 피고인이 보이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근데 국민의힘마저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탄핵 인용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가서 60일 뒤에 조기 대선인데 그럼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선 치룰 건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저는 포기했어요.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국민의힘이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고준석 대변인, 네.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과하게 그 편향되게 해석하신 것이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조율조차 하지 않고 3번 소환을 한 것을 거기에 불응했을 뿐이죠.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사법 시스템대로 굴러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에도 다 그대로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사법 체계를 부정하려고 한다. 뭐 이거 다 결과도 부정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매우 주관적인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그것을 부정을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인 만큼 법적인 절차에서 한치의 흔결도 없이 엄정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앞서의 그런 오해와 의심의 소지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180일 동안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훈시 규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것은 270일이나 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숙고와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번 성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